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딴 자격증인 구글 클라우드에서 발행하는 프로페셔널 머신러닝 엔지니어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그 자격증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땄는지, 그 시험 과정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딴 자격증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으로 그 준비한 과정은 프로페셔널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는 자격증을 땄고 일주일 전쯤에 온라인으로 시험 쳐서 통과를 했고요. 그 기억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이 자격증을 소개하기에 앞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소개해 드리면 그냥 검색창에 구글 클라우드 서티피케이션 이렇게 쳐볼게요.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맨 상단에 구글 클라우드 서티피케이션이라는 페이지가 뜨고 이 페이지에 가보면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베이직, 기초 자격증, 어소시에이트,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이 있고, 베이직에는 클라우드 디지털 리더, 생성형 AI 리더, 그리고 뭐 어소시에이트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자, 데이터 실무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프로페셔널 자격증은 좀 더 다양하게 많은데, 뭐 구글 클라우드 관련된 클라우드 개발자라든지 뭐 이런 자격증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저는 구글 그 프로페셔널 자격증 중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는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격증을 따게 된 계기는 구글 클라우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바우처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바우처가 이 구글 클라우드 시험이 지금 제가 최근에 살펴봤을 때 200 USD 정도 됐거든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27만 원 정도 되는 자격증이라 이왕 바우처가 생긴 김에 한번 뭐라도 따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따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요즘에 머신러닝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프로페셔널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인데 맞네요.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나? 딱히 번역이 안 돼서 구글 번역기 이렇게 잠깐 돌려볼게요. 네, 이 자격증은 구글 클라우드 기능이랑 그 AI 솔루션 구축하고 평가하고 생산하는데 그 필요한 지식 같은 거를 공부해야 하는 그런 자격증이고요. 네. 이게 지금 기계 번역기 돌려가지고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은데 그냥 대충 뭔지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데이터 처리하고 코드 생성하고 뭐 이런 자격증이다. 그래서 네, 이건 자세하게 이따가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뒤에 부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MLOps라든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인프라 관리,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거버넌스 같은 기본 개념이 필요하고, 어, 모델 학습, 재학습 배포, 스케줄링, 모니터링 같은 것도, 그 개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 시험에서는 코딩 능력을 직접 평가하지 않고, 파이썬과 클라우드 SQL에 대한 최소한의 숙련도가 있다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네. 요거는 실제 제가 시험 봤을 때 후기 어떻게 했는지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런 설명이 간단히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지 이거 그냥 다시 원본 영어로 봐볼게요. 로우 코드 AI 솔루션. 그러니까 로우 코드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코딩하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그냥 코딩 지식 없이도 이 AI 코딩 지식 없다기는 좀 그렇고 막 전문적으로 딥하게 어떤 언어에 특화된 코딩 지식이 아닌 그냥 로우 레벨의 그 지식만 있어도 AI 솔루셔닝 아키텍트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 팀 간의 그 데이터 매니저하고 모델 개발하는 거. 그리고 모델 서빙하는 거, 배포하는 거, 그리고 확장하는 거.
그리고 ML 모델 프로토타이핑 하는 거, 그리고 ML 파이프라인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자동화하고 그, 그 자동화하고 구축하는 거, 그리고 AI 솔루션 모니터링 하는 거 평가한다. 사실 이것만 봐도 크게 막 엄청 감이 오진 않았어요. 어쨌거나 구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머신러닝 관련된 그런 자격증이고, 머신러닝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런 역량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자격증 시험이다. 라는 것만 저는 알고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제가 좀 공부하고 싶은 분야랑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시험 신청을 했고, 음, 실제 저는 그러면은 이 시험을 이 정도 정보만 알고 신청을 했는데 뭘로 준비했는지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험 신청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했어요. 아이고. 아, 이렇게 프로페셔널 머신러닝 엔지니어 서티피케이션 구글 이렇게 치니까 이 방금 페이지 다음에 이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프로페셔널 머신러닝 엔지니어 이기잼 가이드라는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글에서 실제 만든 PDF로 만든 이 시험에 대한 가이드 문서가 있었는데 이 윗부분은 아까 저희가 읽은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구글 클라우드의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러닝 패스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테크니컬 오디언스, 저는 개발자인데 개발자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너레이티브 AI for Developers 러닝 패스가 있다라고 했고, 혹은 구글의 파트너면 이런 코스도 있다. 이런 정보들이 있어서 저는 개발자에 해당하니까 이 Generative AI for Developer 러닝 패스 이거 한번 들어가서 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 러닝 패스를 학습 과정을 시작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잠시만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 PDF마저 쭉 훑고 나서 제가 학습했던 이 러닝 패스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문서는 그래서 간략한 자격증 소개,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페이지, 그리고 실제 시험 섹션 이 시험이 어떤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섹션 1은 그게 아키텍팅 로코드 AI 솔루션, 로코드의 AI 솔루션에 대해서 아키텍팅 하는 거. 전체 시험 13%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이거고, 일단 큰 꼭지만 볼게요. 그리고 다시 이따가 시험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볼게요. 섹션 2는 그 여러 팀 간에 이 데이터 공유하고 모델 공유하고 협업하는 거에 대한 게 14% 정도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 섹션은 ML 모델 프로토타이핑하고 스케일링 하는 부분, 이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모델 설빙하는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ML 파이프라인 만드는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AI 솔루션 모니터링 하는 부분 나온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 그러면 이 자격증 준비하면서 학습했던 이 온라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창에서 링크 열기. 네. 저는 이 코스를 들었고, 로그인해서 보면은, 제가 뭐, 최근에 학습 많이 해가지고 이런 배지가 받았네요. 뭐, 이건 상관없고, 이것도 상관없고, 네. 이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ive AI for Developer Learning Path라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과정을 제가 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 수강을 했고요. 다시 한번 여기 접속하는 방법은 요 PDF 링크에서 이 두 번째 그 하이퍼링크된 구글 AI 디벨로퍼 러닝 패스 이거 클릭하니까 여기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이제 이 러닝 패스를 수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러닝 패스가 양이 막 엄청 적진 않아요. 총 보면은 12개의 액티비티가 있다고 나와 있죠. 보면은 이렇게 1번 Introduction to Image Generation 관련된 코스부터 맨 마지막 12번 코스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MLOps, 제네러티브 AI 코스까지 이렇게 총 12개의 과정이 있고, 각 과정마다 소요 시간이랑 간단한 설명이랑 있잖아요. 어떤 거는 30분 만에 끝나는데 밑에 가보시면은 막 2시간짜리도 있고 5시간짜리도 있고 막 4시간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를 막 하루 이틀 만에 몰아쳐서 할 수 있는 양은 아니었고, 그래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꾸준히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완전 머신러닝 관련된 지식이 없지는 않은 상태에서, 한 2주 정도?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듣고, 좀 아는 부분은 빨리빨리 2배속으로 듣거나 막 좀 빨리빨리 들으면서 이렇게 2배속까지는 아니고 1.5배속 정도로 들으면서 넘겼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간단히 클릭해서 이 코스 내용 더 살펴보면은, 이 코스 중에 그냥 한 개만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 코스 아이고 코스 오버뷰에는 코스 관련된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코스 가보면은 강좌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강좌들에 대해서 강좌가 진행이 되고, 막 강좌는 한 강좌당 막 5분, 10분 정도로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서 이렇게 찍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보기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이 강좌를 듣고 그냥 대충 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강좌마다 퀴즈가 있고, 퀴즈를 무조건 80점 통과 막 몇 점 이상 받아야지 통과할 수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제 시험에서 그 점수를 무조건 넘겨야 돼요. 그래서 그 집중해서 또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강좌랑 퀴즈만 있는 이런 패스도 있는가 반면에, 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보시면 막 이렇게 2시간 넘어가는 이런 코스들도 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면 이 코스는 실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강좌들이 있고, 여기 보면 이 실험실 모양 있죠. 이게 실습이거든요. 보면은 제가 이 강좌를 들었잖아요. 듣기로 시작을 하면은 제 계정으로 무슨 크레딧을 넣어줘요. 크레딧을 넣어줘가지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실제로 이 랩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 랩으로 되어 있는 강좌는 무조건 이거 읽으면서 이 1시간 내에 이 실습을 다 그 주어진 가상 환경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통과하는 그런 실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글 클라우드 써보고 따라 주어진 시나리오대로 써보고 하면서 실제로 실습해보니까 또 집중도 잘 되고 공부도 효율적으로 하고 할 수 있고, 또 제가 사비를 들이지 않아도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크레딧만으로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네, 했었어요. 저는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되게 실습해보면 그 시나리오 되게 잘 짜놔가지고 굉장히 재밌고, 나중에 이거 참고해서 뭔가 개인적인 프로젝트 할 때도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은, 네. 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 제가 공부한 거는 이 제너레이티브 AI 디벨로퍼 러닝 패스였다. 그래서 이 12개 강좌가 있었고 이거 듣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도움이 꽤 됐었다. 시험에도 받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 뭐 구글의 이런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 도움이 됐었고 또 나는 부분이 어, 뭐 responsible AI 윤리 뭐 책임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좀 나왔던 것 같고 음, 네. 어, 전반적으로 여기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 시험에서도 나와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스 들어보시는 거 추천. 딱히 다르게 공부하실 자료가 없으시다면. 거의 다 들었는데 제가 이 8번 과정을 통과를 못해가지고 아직 완료를 하진 못했습니다. 이 코스를. 네. 아무튼 그랬고요. 저는 그냥 시간이 제가 사실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시험 보기 직전에 이 코스만 듣고 시험을 그냥 2주 정도 준비해가지고 받고 결과적으로 패스를 하긴 했는데, 음, 어, 사실 제가 머신러닝 MLOps 관련된 예전에 데이터 처리라든지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관한 지식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준비만으로 패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과정만 들은다고 해서 시험의 내용이 100% 커버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 느낌은. 이거는 여기 밑에 가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 구글 클라우드 이 밑에 섹션들이 전부 이 시험에 관해서 어떤 거를 출제할지를 상세하게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보면서 제가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맞아요. 맨 처음에 빅쿼리 ML 같은 거 관련된 그 시험 질문들이 나왔거든요. 시험은 참고로 그 오십 문제였고 객관식이었고요. 사지선다형이었어요. 멀티 초이스 그거 막 여러 개 체크하는 이런 문제는 없었고 무조건 네 가지 중에 사지선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한 시간 반이었나 두 시간이었나 그 시험 시간은 그랬던 것 같고요. 네. 다시 그럼 시험 더 디테일한 정보로 돌아오면은 빅쿼리 ML 관련된 질문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빅쿼리 ML 관련돼서 어, 어, 적절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빅쿼리 ML 모델 사용해야 되는지 뭐 리니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지 리그레이션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게끔 나오는 문제가 있었고요. 네, 피처 엔지니어링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ML API 사용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어, 오토ML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건 좀 더 그냥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섹션 2에 2-1에 보면은 exploring and pre-processing organization wide data라고 나오면서 이 말을 해석해 보면은 우리 조직에 널리 쓰이는 데이터를 발견하고 전처리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 조직에서 아파치 스파크나 아파치 하두비라든지 뭐 이런 빅쿼리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했었다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구글 클라우드 교육과정 여기 온라인 코스 있잖아요. 여기선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사전 지식이 조금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문제를 풀긴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온라인 코스만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 시험 문제들도 좀 나온다. 이런 부분. 네. 들이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채울 수 있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리고 뭐 주피터 노트북 기반으로 모델 프로토타이핑 하는 거 나온다 이런 거 있었고 어, ML 실험 관련돼서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제가 뒤로 가기를 잘못했네요. 다시 죄송해요. 다시 아까 왔던 대로 넘어가면은 이 문서에 있는 대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문서에서 이런 거 나온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모델 만드는 거 관련해서 모델 생성하고 모델 트레이닝 할 때 이 파일 타입에 관한 문제들도 나왔어요. 제가 지금 풀어서 해결했던 그 정답으로 써냈던 게 정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 대용량 데이터 처리할 때 아브로 타입, AVRO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적절한 하드웨어 선택하는 부분? 이거 나왔는데, 기억에 남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때 이 회사에서 뭐 GPU가 빵빵한 걸 써야 되는지, CPU가 빵빵한 걸 써야 되는지, 이런 사지선다 중에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도 제가 맞게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ML 모델 여러 개 돌려야 되니까 뭐 GPU가 빵빵한 이런 스펙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러고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나왔어요. 하드웨어 적절한 거 고르는 거. 그리고 모델 서빙하고 스케일링 하는 부분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어, 음, 어떤 온라인 모델 레지스트리 어떤 거 사용해야 되는지 XG 부스트 이 관련된 그 프레임워크 관련된 것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벌텍스 AI 피처 스토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험 보면서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막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직접 구현한다, 혹은 구글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하여 구현한다, 이런 답안지가 있으면 얘는 당연히 구글 클라우드 시험이니까 구글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냈겠지 해서 구글 클라우드 관련 솔루션을 막 골랐던 것 같아요. 이건 제 하나의 팁이고, 그 다음에 오토메이팅, 오케스트레이션, ML 파이프라인 관련해서는 ML 파이프라인으로 ML 파이프라인 개발하는 거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 뭐 쿠베 플로우 관련된 것도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L 플로우 관련된 것도 물어봤었던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사실 이것도 그 온라인 교육과정에서 다뤘던 부분이 아니라서 저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풀렀던 것 같긴 한데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AI 솔루션 관련해서 그 AI 솔루션에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리스폰시블 AI 관련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모델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편견이 있는 소리를 하거나 모델 자체가 편견을 가지고 생성이 됐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이 부분은 그 제가 소개해드렸던 온라인 코스에서 마지막 부분에 Responsible AI 관련된 그 교육과정 있거든요. 거기에 다 다뤄져가지고 그 부분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 모니터링 테스팅 앤 트러블 슈팅 AI 솔루션. 그 AI 솔루션 구축했는데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하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관련해서도 이것도 그 온라인 교육 과정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버텍스 AI 모델 모니터링, 익스플레이너블 AI 이 부분에 대해 그 온라인 교육 과정에서 소개를 해주거든요. 익스플레이너블 AI라고 해서 구글에서 아마 만든 솔루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걔 통해서 어떻게 AI가 이 답을 냈는데 이 어떻게 이 과정을 냈는지 좀 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그 관련된 솔루션 매트릭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온라인 코스에서 커버가 됐다.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실제 이 문서에 있는 대로 시험이 나왔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 방금 소개해드렸던 제가 이거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Generative AI for Developer Learning Path. 여기에서 포함되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그 시험 범위 안에 있었다. 특히 데이터 처리 관련된 부분, 막 하드비나 아파치 스파크 막 같은 그런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부분, 이런 부분은 그 코스에 없었어가지고 좀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쿠베플로우 이것도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것도 조금 더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어떻게 준비했는지, 교육과정 어떤 거 들었는지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실제 시험 어땠는지, 시험 어떻게 접수했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시험 접수는 이 설트 매트릭, 요 시험 접수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계정을 생성하시고 시험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생성해둔 계정이 있어서 로그인 할게요. 로그인 하시면은 어 아마 처음 하시면 프로필 만드시거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하시고 시험 신청은 여기 스케줄 런치 앤 exam 여기서 했던 것 같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무슨 웹 어세서 이런 걸로 접속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로 접속을 하셔야 돼요. 이 페이지 안에서 이 웹 어세서라는 페이지로 다시 접속하면은 다른 데로 리다이렉팅 되는 것 같고, 구글 클라우드는 안타깝게도 한국어 지원을 안 한 것 같아서 전 영어로 봤고요. 아마 다들 영어로 보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구글 시험이 이렇게 막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본 거는 구글 클라우드 프로페셔널의 머신러닝이었잖아요. 여기 있네요. 네, 이 시험을 봤으니까 이거 하고 보면은 온사이트 리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는 거랑 실제 리모트 내 컴퓨터로 내 집에서, 그러니까 혹은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고, 저는 어디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리모트 프로톨드로 해가지고 선택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왜 없어졌지? 다시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 리테이크 폴리시라고 돼 있네요. 저는 이미 자격증을 따서 이런가 봐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걸로 보여드리면, 네, 바이 나우. 저는 모든 시험이 200불인 줄 알았는데 다른 건 더 싸네요. 어소시에이트는 125불 정도 하네요. 그럼 다른 프로페셔널 자격증 한번 봐볼게요. 클라우드 시큐리티 이런 거 봐볼까요? 네, 200불이고, 그럼 머신러닝 이걸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미 봐버려가지고, 네네네. 이걸로 봐볼게요. 아무거나, 다른 거. 프로페셔널 이거, 자격증. 저는 리모트로 봤으니까, 온라인으로 똑같이 리모트로 보는 거 하면, 바이나우 하면은 아마 페이지 리다이렉트 되고, 이렇게 그 막 거의 모든 시간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온라인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 하고 그냥 스케줄 하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쭉쭉 진행하시면 될 거고, 결제는 네, 잘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해당 시험일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시험일이 되면은 저는 언제 봤냐면 8월 1일 오후 2시에 봤었거든요. 그때 그 전에 좀 전에 들어갔고 2시에 시험이니까 1시 50분 정도에 접속을 했던 것 같고 뭐 늦게만 안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일찍 접속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미리 컴퓨터 환경 점검하고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일찍 들어갔고 그리고 그 시험 보기 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 혹은 하루 이틀 전쯤에 미리 한번 접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시험이 온라인으로 응시하시려면 어, 컴퓨터에 뭔가를 깔아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서 보안 시큐어한 그런 크롬 브라우저 같은 시큐어 브라우저 같은 거를 설치하고 그 환경 내에서만 봐야 되거든요. 그 보안 이슈 때문에. 왜냐면은 요즘 막 그 다른 웹사이트 뚫어놓고 컨닝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보안 프로그램 깔고 그 시험 시작하기 몇 분 전쯤에 제가 입장을 했던 것 같고 입장을 하고 난 후에는 그 영어로 영어 감독관 온라인 감독관이 붙어가지고 제가 저한테 채팅으로 말을 걸어요. 그래서 너 시험 준비 됐냐? 아 됐다. 뭐 주변 깨끗이 치웠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무슨 사이트 접속해서 주변 환경 쫙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내 주변 환경에 막 좀 치팅할 만한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러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한 후에 확인받고 나서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딱히 특이하거나 이슈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되게 막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조용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 자격증에 대해서 시험을 드렸고 시험을 통과를 설명을 드렸고 시험을 통과를 하시면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측으로부터 제 계정 그 메일 계정으로 등록한 걸로 이제 통과를 하면은 이렇게 결과와 함께 이렇게 메일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크레들리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 내 그 구글 클라우드 인증 배지 같은 거를 줘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딨지? 어, 여기 보면 디지털 배지가 있고 크레들리라는 사이트로 리다이렉션이 되고 이게 크레들리라는 사이트가 아이고, 다시 로그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크레들리라는 사이트가 이 자격증을 따면은 그걸 관리하고 남들에게 좀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같아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자격증 수료했다 이런 거 증빙할 수 있고 이거 증빙을 하면은 링크드인 같은 데도 쉽게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클릭하면은 남들이 이거 링크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자격증인지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발행한 프로페셔널 머신러닝 엔지니어 자격증 어떻게 땄는지 좀 소개를 드렸고, 좀 중구난방으로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이 자격증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어떻게 준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